주변에 재개발 대단지들이 입주를 했어요. 근데 그 단지들이 주로 이용하는 역이 요 외대 압력입니다. 학원과 병원에 대한 수요를 찾을 수밖에 없고, 새 아파트에 조금 소득이 좋은 분들로 인구가 바뀌면 이런 깔끔한 건물, 깔끔한 메디컬을 원하게 되죠. 지금 이 아파트를 끼고 이분들은 되게 땡잡은 거죠. 여기가 이제 또 프라자 상가든지 소규모 개발하기엔 너무 좋은 필지들이 되어버린 거죠. 재개발 지역과 이렇게 마주보는 곳의 필지들이 굉장히 투자 가치가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요한 점으로 좀 봐야 될 거는 재개발 아파트 조감도를 잘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황금대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장마신입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대주입니다. 왜 한 번 더 하시죠? 아니, 혹시 내가 누군지 한 2번 물어봤을까봐. 자, 여기는 여러분들 2번 물어봤을까봐 궁금한 이문동에 왔습니다. 이문동. 그러니까 이거 하시려고 약간 느낌이 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만족하십니까? 만족해요. 여기는 이제 이문동의 외대 앞역 1호선 지상철이 지나가는 그 위치 앞에 나와 있고요. 여기 왜 왔죠,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원룸 건물이 요 라인을 따라서 두 정거장만 더 가면 이제 석계역이라고 있어요. 거기 제 원룸 건물이 있고, 세입자분들, 임차인분들 중에 이쪽을 거주하시는 분도 있고, 이쪽 부동산이랑도 꽤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왔다 갔다를 하는 편이었기도 하고, 여기가 이제 최근에 재개발 아파트들이 꽤 많이 입주를 한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상권 변화도 좀 눈에 띄게 한 2, 3년 사이에도 일어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좀 찾아와 봤습니다. 약간 이런 입지들이 색깔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 한번 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에 나와봤습니다. 동대문구는 서울의 중심인 종로구의 오른쪽에 붙어있으며, 위로는 전통 부촌인 성북구가 있고, 아래로는 성수동을 품은 성동구가 있습니다. 자, 이문동은 동대문구 안에서도 가장 위에 붙어있는 동네입니다. 오른쪽엔 동부간선도로가 있어 강남으로 교통이 원활하고, 1호선이 지나면서 종로 쪽 접근성도 좋습니다. 이문동엔 한국외대가 있고요. 주변으로도 경희대, 카이스트와 같은 대학교가 있어 학생들을 위한 상권과 환경이 특징입니다. 이문동은 재개발 아파트가 많은 지역으로 최근 입주를 했거나 입주를 앞둔 아파트 단지가 많아서 아파트 투자자에게도 인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저희는 아파트 재개발로 인해 주변 꼬마 빌딩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알아볼 텐데요. 오늘 임장할 곳은 외대암역 5번 출구에서 외대 정문까지 이르는 도로변과 그 양쪽 이면, 그리고 외대 주변 상권 및 분위기까지 둘러볼 예정입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다녀보시죠. 여기가 우리 개요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하철이 아니고 지상철이다 보니까 사실 길이 막혀있죠. 막다른 도로고, 또 여기 지하차도로 지상철을 관통해서 넘어오다 보니까 이게 지적도상은 광대로변이에요. 왕복 거의 4차선에서 6차선까지 나오고, 근데 요 앞에 건물들, 역 앞에 건물들이 의외로 개발도 많이 안 돼 있고 좀 업종들이 아기자기합니다. 이거 보면은, 그래서 아까 임정훈 씨 얘기한 대로 1호선이 주로 구로역이나 신길역이나 이런 데 보면, 맞아. 신길역도 보면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내려주고 다시 유턴하는 약간 그게 있어요. 단절돼 있는 공간이 있지. 이렇게 지상철을 내려가거나 아니면 이제 고가를 타고 가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도보로 이동하는 게 좀 어렵고, 그래서 이런 지상철은 지하철과 달리 이 역 앞에 나왔을 때 이런 아기자기한 공간들이 있어, 지상철 앞에서는. 그래서 딱 봐도 이렇게 뭐 딱 보이잖아, 주민 한마당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너 90년대생 모르지 너는. 그래서 임정원 씨랑 하고 싶은 얘기가, 요런 데 앞에 뭐가 있냐? 이런 인형 뽑기, 약간 코인 노래,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아기자기한. 사실 여기가 땅 가치가 더 좋아야 되는데, 우리 이제 투자 또 관점으로 많이 분석을 해야 되니까 안 좋은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막다른 도로, 지하차도를 끼고 있는 그런 고여있는 길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대로변을 쭉 타고 가면 역에서 멀어지는데, 오히려 역에서 먼 쪽이 역에서 가까운 쪽보다 시세가 좀 더 좋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고가차도도 끝나고 외대 앞에 사거리 좀 이렇게 가시성이 확보되는 그쪽으로 나가면 아무래도 업종이 확 좋아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한 도보로 한 2, 3분? 2, 300m 이제 걸어왔는데 딱 오니까 확실히 이런 프라자 상가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학생 때 이 근처 와보셨나요? 외대는 안 와봤었는데 당시에 그래도 이 길을 지나갔던 기억은 나거든요. 근데 그때 다 저런 건물이었어요. 저런 건물, 빨간 건물. 그게 벌써 20년 전이고, 제가 부동산 투자를 2010년대 중반부터 했는데 요 파란색 건물이 처음으로 생겼어요, 신축으로. 근데 그 당시에 뭐 특별히 여기가 뭐 상권이 좋거나 재개발이 됐던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지상층은 당구장이랑 PC방으로 되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와보니까 이게 메디컬이 됐더라고요. 아마 그거는 지금 이 옆에 건물, 이게 이제 신축으로 아주 멋들어지게 들어왔는데, 얘가 들어오면서 조금 반사이익을 또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다 같이 좀 메디컬 입지로 변화가 좀 된 게 아닌가. 왜 메디컬로 변했지? 일단 그 배경은 아까 우리 개요에서 브리핑이 나갔을 텐데, 주변에 재개발 대단지들이 입주를 했어요. 근데 그 단지들이 주로 이용하는 역이 요 외대 압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구들이 흘러나오는데 학원과 병원에 대한 수요를 찾을 수밖에 없고, 새 아파트에 조금 소득이 좋은 분들로 인구가 바뀌면
이런 깔끔한 건물, 깔끔한 메디컬을 원하게 되죠. 젊은 인구도 많아지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게 같이 좀 엮어서 좀 상권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는 이 건물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제 원룸 건물 임대차 계약하면서 왔었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던 거, 강남역 대로변도 아닌데 번패티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번패티번이 뭐죠? 번패티번 유명한, 미국의 유명한 햄버거집이죠. 나는 사실 햄버거는 롯데리아밖에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 건물이 이제 재작년에 신축을 했는데 시사점을 전달해 드릴 만한 게 많아요. 뭐 엑시시 됐다, 수익률이 얼마다라는 것보다는 이게 원래부터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분이 자녀한테 증여를 하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해서 법인 전환까지 최근에 진행 중인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겉으로만 보면 그냥 아, 큰 건물 지어서 임대 잘 맞췄네, 아, 메디컬 했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상담을 할 때도 그렇고 이 개발을 엮어서 증여 상속을 할 수 있는 플랜도 어느 정도 좀 제시를 많이 드리는 편이잖아요. 딱 그거에 알맞은 적합한 예가 아닌가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지금 외대암역에서 걸어서 한 300m 정도 왔던 그 길목에 있는 뒤에 있는 큰 건물은 토지가 209평입니다. 그리고 준주거 지역이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연면적은 지하 2층에서 지상 11층까지 총 904평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부지 매입은 1980년도에 46년생인 아버지가 그때부터 쭉 소유를 하고 계셨고 2019년 신축하기 직전에 아들 2명에게 일부 증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9년에 신축을 했고 2022년에 이제 준공을 했습니다. 예상 공사비는 공사 면적 1300평에 평당 공사비를 2019년인 걸 감안해서 한 800만 원 정도 봤을 때 그래도 약 100억 정도 들지 않았을까 그냥 저희가 추정을 하는 거고요. 토지는 원래 보유를 하고 계셨고 공사비 100억에 이제 부대 비용, 설계비, 감리비, 그 다음에 일부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 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약 18억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는 약 118억이고 거기에 이제 대출이 118억이 있으니까 이거를 사업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은 다 대출을 받았다. 그 다음에 준공 이후에 이제 아버지께서 소유한 지분 일부를 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법인에 대한 지분을 이제 증여를 조금씩 하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땅에 대한 접근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증여랑 법인까지 활용해가지고 딱 저희도 세무사님이랑 소통을 해봤던 전략 그대로 실행을 하셨어요. 조금 한 10년이나 15년에 거쳐서 장기적으로 지분 이전을 하는 그런 방식을 적용을 해서 했죠. 저희가 상담했던 대부분의 그 아들들이죠. 아들들이 왔을 때는 이거를 개발했을 때 지분을 전환해서 이제 임대 수익 맞춰놓으면 세금도 절세하면서 계속 자산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제 해도 사실 잘 안 하려고 하죠. 저는 이제 기획적으로도 이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때 마침 이제 이문 1구역, 3구역이 이제 관리처분인가가 나서 다 이주하고 철거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아마 그들이 입주할 때쯤 본인들 건물도 완공이 된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과감하게 11층까지 메디컬로 좀 기획을 한 게 아닐까. 그리고 전 두 번째, 층별로 구분임대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커튼월이나 깍두기로 가고 어차피 나중에 시트지 다 붙이게 될 거야. 약간 그래서 디자인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그래서 위에를 최대한 막았어요. 제가 볼 때는 건물 디자인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금속 판넬, 외장재를 활용해서 홍보는 홍보대로 할 수 있고 오히려 창문에 덕지덕지 붙는 거는 자제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창문에 덕지덕지 붙는 거는 이쪽 면에다 다. 그렇죠. 대로에 안 보이게. 그 다음 난 이게 잘한 게 뭐냐면 1, 2층 저층부는 리테일이 들어올 거니까 건폐율을 크게 가져가고 그 다음부터 층수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3층인가 4층부터는 건폐율을 줄이면서 층수를 높여가지고 정말 병원이 들어와봤자 이게 땅이 200평이다 보니까 어차피 한 층당 받을 수 있는 임대료라든가 병원 업종이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 라고 해서 많은 병원을 받기 위해서 층수를 높이고 그러면서 이제 저 의사분들이나 병원의 환자들이 내려와가지고 담배를 필 때 1층까지 안 와도 필 수 있게 구분되는 느낌까지 해서 건물 구성이나 이런 거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건물 골목으로 들어가면 바로 그냥 여기 재개발 현장이 바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입주 예정인데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서고 중소형 건물들도 이렇게 신축으로 변하다 보니까 거리가 깨끗해지는 게 느껴져요. 그럼요. 한편으로는 조금 약간 안타깝기도 해. 90년대나 2000년대에 추억이 사라지는 느낌? 추억과 낭만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때는 카톡이나 이런 SNS도 없어서 그저 그냥 오프라인으로 그냥 그 앞에 있는 사람한테 집중할 수 있었고 저도 옛날에 대학교 앞에서 닭강정에 소주 한 병 먹고 나와가지고 술집 앞에서 막 울고 막 그랬거든요. 왜 울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이렇게 쭉 이 거리를 걸으면 외대 앞 정문에 금방 도착을 하고 이 거리가 생각보다 짧아요. 요 대로변 필지들이 되게 희소성도 있고 미래 가치가 좀 있다고 보는 편이긴 합니다. 사실 대학교 앞에 가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약간 싼 밥집이라든가 대학가 주변에 있는 업종들의 특징들이 있잖아. 외대는 이제 아파트 재개발이 너무 많이 주변에 되다 보니까 아파트 주변에 있는 프라자 업종이나 이런 게 약간 섞인다는 느낌도 좀 받네. 맞아요. 사실 요즘에 아파트가 사기가 굉장히 어렵죠. 대출도 안 되고 이제 여러분 슬슬 이제 세금도 건드린다고 해요. 최근 정책에 아파트 대출 규제를 막은 것도 있지만 그 반대급부에 그 특수경찰? 뭐 그거를 도입한다고? 특수사범경찰? 맞나요? 자금 조달과 그걸 면밀히 본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갖고 있는 걸 주자. 약간 이런 게 더 대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외대 정문에 나와서 우측, 그러니까 경희대를 가는 방향으로 유동인구가 더 많이 빠졌었대요. 이 동네를 부동산을 다녀보면 예전엔 그랬는데 최근에 이 도로변이 살았다 많이. 여기 근데 사실 너무 상권이 짧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짧으니까 저는 희소성이 있고 투자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희소하다고 했는데 여기 또 매물이 하나 나와 있잖아요. 근데 매물이 나와 있는데 이 매물은 나중에 회원 전용 영상에서 다루는 걸로 하고 이제 한번 이면으로 한번 가보시죠. 우리한테 어울리는? 자, 들어가 보시죠. 아니 근데 월요일 아침 9시인데 벌써 이 역으로 역방향으로 가는 친구들은 뭐죠? 지금 학교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벌써 역방향으로 가는 친구들은 뭐죠? 아니 그러니까 딱 왔는데 학교 나오자마자 수업 듣기 싫은 거지. 자, 우리는 이제 바로 뒷골목으로 한번 북측으로 와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문 3구역 아이파크 자이가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고 아마 올해 연말부터 이제 입주를 하는 걸로 전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아파트를 끼고 우리 걷고 있는 쪽에 우측의 건물들도 다 용도지역이 준주거예요. 저 대로변이랑 똑같습니다. 이분들은 되게 땡 잡은 거지. 여기가 이제 또 프라자 상가든지 소규모 개발하기엔 너무 좋은 필지들이 되어버린 거죠. 재개발 지역과 이렇게 마주보는 곳의 필지들이 굉장히 투자 가치가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요점으로 좀 봐야 될 거는 대개발 아파트 조감도를 잘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파트 주출입로냐 아니면 보행자 통로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상권이나 유동인구나 이런 게 좀 바뀌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잘 보고 투자해야지. 아파트 앞에 있는 업종은 아닌 거야 아직은. 그치, 아직은. 이거 보세요. 농장 직영 계란 도소매. 네? 철물점. 거의 프라자 상가가 좀 어느 정도는 흡수를 하겠지. 프라자 상가는 단점이 뭐냐? 비싸죠 일단.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업종들이 오히려 공실나고 여기를 왔을 때 그걸 받쳐줄 만한 건물을 좀 잘 갖고 있으면 오히려 더 득이 되지 않을까. 이 라인이 임대료가 사실 전통적으로 엄청 비싸진 않았어요. 1층 기준으로 한 10만 원 초중반? 근데 최근에는 임대료가 1층 기준 평당 20만 원을 넘어서는데도 공실이 없어요. 우리 걸으면서 공실 보셨나요? 아예 없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대암역이랑 여기 재개발 아파트 사이에 약간 노후된 이 준주거 지역 요 땅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궁금증이 좀 생기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연달아 거의 3동, 4동이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건물이죠. 우리의 주특기, 우리 전문 분야죠. 어쨌든 원룸이다. 근데 옛날에는 이게 맞았죠. 왜? 역은 가까워. 대학교는 가는 길이야. 맞아. 그리고 이제 앞에는 이제 재개발이 됐으니까 그렇지. 완전 노후 건물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빨간 건물들. 그치. 그렇다 보니까 새 거를 지으면 원룸 건물이 맞았다. 그게 정답이었고. 근데 이 건물들이 재개발 덕분에 호재까지 지금 맞았어요. 근데 보세요. 이 앞이 또 공원으로 조성이 됩니다. 이 주변 환경이 굉장히 쾌적했었으니까 여기 원룸 시세도 많이 올라갔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이 건물을 좀 제가 리뷰를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또 이게 최근에 거래까지 잘했더라고요. 자, 뒤에 보이는 그냥 다시 뒤에 보이는 돌로 된 영락없는 그냥 원룸 건물, 그냥 깍두기 건물이죠. 토지가 37평이야. 굉장히 작아요. 근데 준주거입니다. 여러분, 준주거라 일조권 안 받고 쭉 올라가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되어 있고 지하는 없이 지상 1층에서 8층까지 연면적 132평. 그 다음에 요거는 2010년 10월에 9억에 매입을 하셨어요. 평당 2,439만 원. 그리고 전층 고시원으로 신축을 한 겁니다. 예상 공사 비용은 평당 한 400만 원 정도 봤어요. 2010년이니까. 그래서 예상 공사비는 약 5억 정도만 받고 부대 비용 1억 하면은 총 사업비는 15억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등기상 대출이 5억이 있으니까 내 돈 약 10억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다. 요거는 이제 원룸이 32개, 당당 약 40만 원만 잡아도 보수적으로 그래도 월세는 1280만 원, 이제 월세가 1280만 원 나오면 캡레이트 기준으로 10% 이상 되는 거고 2025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35억, 평당 6천만 원 정도의 매각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 지금 이게 매각이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그 사례는 제가 이제 옆에 준비를 해왔고 이제 그거와 별개로 일단 현금 흐름 수익률이 연 10%가 나온다는 게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게 10년 차가 물론 되긴 했지만 이번에 임대를 갈아 끼울 때 조금 도배장판만 해주면 임대 월세 시세는 5, 60만 원은 그냥 받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임대료가 1.5배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수익률이 어마어마해집니다. 2010년에 평당 공사비를 막 400만 원에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뭐 맞는 말일 수 있는데 15년 전에 하신 거고 그럼 우리는 15년 뒤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중고차가 새 차보다 싼 게 당연한 건데 지금 화내려다 참으셔서 또 뭔지 알죠? 뭔지 알지? 그래서 그럼 중고차 사지 왜 더 싼데? 중고차 사시면 됩니다. 지금 신축해봐야 비싼데 왜? 그럼 중고차 사시면 돼요. 가보시죠. 이 건물을 지을 때 이제 옆 건물이랑 쌍둥이로 지었던 것 같아요. 보시면 완전 디자인도 똑같고 저는 이제 저 위쪽에 렉산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저 보세요. 이 사이 공간을 알차게 쓰겠다. 그래서 실외기도 보호하고 요 밑에 보일러실도 보호하고
아, 기가 막힌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역시 15년 전에 우리 선배님들도 대단하셨다. 그렇지. 배울 게 많다. 대지안의 공지를 함부로 들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이 건물 뭐 35억? 그 가격에 팔려요? 이 건물은 동시에 지어졌거든요? 근데 소유자가 달라요. 왜 다르냐? 그 10년 사이에 손바뀜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4년 전에 매수를 했는데 전 등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반포자이를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왜 샀겠어, 반포자이 사시는 분이. 이것 때문에 샀고 현금 흐름이 나오니까. 그리고 올근생이에요, 이것도. 고시원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무슨 강남에 멋들어진 건물만 생각할 필요는 또 없어요. 자, 여기 아파트 단지에서 나와서 그래도 지하철역으로 빨리 가로질러 가고 싶어 하는 분은 아마 일로 올 거예요. 일로 올 거고 여기가 공원이에요. 그래서 아마 출퇴근 수요는 여기가 가로질리는 게 메인 수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로 오다 보면 아주 그냥 그 전형적인 맛있는 준주거. 이거 2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2개를 이제 짬뽕을 해야죠. 그래서 차돌 짬뽕. 돌로 만들었으니까. 재건축이 되거나 해서 주변 환경이 쫙 바뀐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꼬마 빌딩은 이런 동네 안에서 세부적으로 가져가서 투자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북측 블럭 끝내고 우리 남측으로 가서 외대 앞 학생들 어디서 술 먹냐, 그런 사례도 한번 보고 분위기 또 한번 보러 가보시죠. 가보시죠.